제27장 인생의 첫 경험. 현대. 이것이야말로 바로 계약의 성궤다. 거기 손대는 자에게 화가 있으라. 디드로. 독자에겐 양해를 빌기로 하고 줄리앙의 생애의 이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을 거의 적고 싶지 않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정은 그 반대다. 그러나 줄리앙이 신학교에서 목격한 사실은 너무나 어둡고 작자가 이 작품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온화한 색조에 어울리지 않을 우려가 다분히 있다. 어떤 종류의 일에 고민하는 현대인들은 그 일을 상기할 때마다 반드시 심한 혐오감에 휩싸여 그 때문에 다른 어떤 즐거움도 가령 얘기거리 하나를 읽는 즐거움조차도 완전히 뺏겨버리고 말 것이 틀림없다. 줄리앙은 열심히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다지 잘 되지 않았다. 때때로 실정이 났고 완전히 의기가 소침해져 버리는 일조차 있었다. 아무래도 성공할 수가 없었다. 이런 하찮은 활동 무대에 있어서조차 그러한 것이다. 외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용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가 극복해야 했던 곤란은 그다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대양 한복판에 내버려진 조각배와도 같았던 것이다. 출세한다고 할지라도 평생 이런 어이없는 무리들과 함께 살아야만 한단 말인가. 점심때에 먹는 베이컨이든 오믈렛 밖에는 염두에 없는 식충이들이든가 아니면 어떠한 나쁜 일에도 그저 태연스럽기만 한 가스타네드 신부 같은 무리들이 상대가 된단 말인가. 그들은 머지않아 권력을 쥐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지 알게 뭐야. 인간의 의지는 강한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책에서 읽었다. 그런데 이러한 혐오감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은 강한 것일까? 위인들의 노력도 이보다는 쉬웠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위험이었던 간에 그 위험이 아름답게 여겨졌으니까. 그에 비해 현재 나를 에워싸고 있는 추악함이란 어떡하냔 말이다. 나 외에 그 누가 이 추악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기야말로 줄리앙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고된 시련의 시기였다. 부장송에 주둔하는 정예 연대 중의 한 부대에 입대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 라틴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먹고 살아갈 뿐이라면 대단한 돈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일단 그리 되면 출세의 길은 그만 막힌다. 미래에 대한 꿈과도 안녕이다. 그래 가지고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래에 적은 것은 줄리앙이 보낸 어느 우울한 하루의 자세한 기록이다. 어느 날 아침 줄리앙은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에는 나도 우쭐해서 다른 농부의 자식들과는 다르다고 곧잘 자랑스러워 했었겠다. 그러나 경험을 꽤 쌓은 덕분으로 겨우 깨닫게 된 일이 있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미움을 산다.
있는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 심한 대실패를 한 결과 겨우 요즘에는 깨달은 것이다. 그는 어떤 독실한 신학생의 마음에 들려고 일주일 동안 노력을 계속했다. 함께 교정을 산포하면서 그 신학생의 졸음이 올 것 같은 따분한 얘기에 얌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천둥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성자인 척 하던 학생은 거칠게 줄리앙을 밀어젖히며 외쳤다. 알겠는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이란 말이야. 나도 벼락 맞기는 싫어. 천주님께서는 자네 몸에 벼락을 내리실지 몰라. 자네는 불경스럽고 볼테르 같은 인간이니까 말이야. 분노 때문에 어금니를 악물고 번개치는 하늘을 노려보면서 줄리앙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누워있다면 물에 빠져 죽는 게 당연하지. 좋아. 어느 다른 엉터리 학자놈을 찾아내자. 카스타네드 사제의 교회사 강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나 가난한 살림의 두려움을 품고 있는 농부들의 자식들을 앞에 놓고 이날 카스타네드 사제는 강의를 했다. 그들이 그처럼 두려워하는 정부라고 하는 것도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대리자의 위임을 받아야만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깨끗한 생활과 복종에 의해서 법황의 은총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오. 법황의 손에 드신 한 자루의 지팡이 같이 되기를 바라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은 높은 지위를 얻어 어떠한 제약도 받음이 없이 웃사람으로서 처신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것은 종신의 지위이고 봉급의 3분의 1은 정부에서 나머지 3분의 2는 여러분 자신의 설교에 의해서 교화된 신자들이 지불해 주는 것이요. 강의를 끝내고 교실을 나설 때 카스타네드 사제는 가운데 마당에 멈춰서서 자기의 주변에 모인 학생들에게 말했다. 인간이 잘나면 지위 또한 높다고들 말하는데 정말 사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안성맞춤이다. 당장 내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간지구의 교구 중에는 부수인 면에서 웬만한 도시의 사제보다 나은 곳이 몇 군데든지 있어. 돈도 도시만큼 들어왔지만 그 위에 통통하게 살이 찐 식용닭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신선한 버터라든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었지. 더구나 그러한 교구에서는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사제가 제일 훌륭하니까 잔치가 있으면 반드시 초대를 받고 식사 대우를 받는 거야. 카스타네드 사제가 방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내 학생들은 몇 갠가의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줄리앙은 그 어느 패에도 끼지 못하고 미움받는 아이처럼 따돌림을 받았다. 보니 그룹마다 한 사람씩 차례차례 1수짜리 동전을 공중으로 치던지고 있었다. 뒤냐 앞이냐를 맞히는 장난으로서 누군가가 잘 맞히면 그 학생은 이윽고 어딘가 부습이 많은 사제직에 임명되리라고 해서 다른 학우들의 야단스러운 칭송을 받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소문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다. 어디어디의 젊은 성직자는 성직에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노 사제의 하녀에게 기르던 토끼를 보낸 덕분으로 부사제가 될 수 있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사제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 좋은 사제직의 후임으로 들어앉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사나이는 어떤 중풍 환자인 사제가
식사를 할 때 언제나 옆에 붙어서 병아리 고기를 솜씨 있게 잘라주었기 때문에 보기 좋게 그 유복한 도시의 후임 사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가진 청년이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들 신학생들도 이런 종류의 그 어떤 사람의 의표를 찌른 색다른 잔재주의 효과를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저러한 대화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소시 지나 수입이 좋은 사제의 얘기가 화제에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례 교의 중에서 세속적인 부분에 관한 얘기 많이 오갔다. 주교와 현 지사 간의 알력이라든가 시장과 사제 간의 알력 따위다. 줄리앙에게는 제2의 신이라는 관념이 떠오르게 됐다. 더구나 그것은 다른 하나의 신보다도 더욱 두렵고 또한 더 큰 권력을 가진 신인 것이다. 그 제2의 신이란 법황이었다. 삐라르 사제가 엿들을 우려가 확실히 없는 경우엔 모두들 소리를 낮추어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법황 자신이 온 프랑스 내의 지사나 시장, 업장, 면장을 임명하시는 수고를 하시지 않는 것은 프랑스 국왕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맏아들로 삼음으로써 그 소임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줄리앙이 메스터르시의 법학론을 잘 이용하면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도 마침 이 무렵이었다. 사실로 그는 학우들을 놀라게는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실패 중의 하나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그들보다도 훌륭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셀랑 사제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도 경솔했지만 줄리앙에 대해서도 그랬다. 올바르게 추론을 하고 무의미한 말에 속지 않는 습관을 붙여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신분이 낮은 자일 경우 그 습관은 죄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다. 뭐니 해도 훌륭한 추론이란 모두 남을 중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리앙의 멋진 논법은 그에게 새로운 죄악을 하나 더 덧붙인 꼴이 되었다. 학우들은 줄리앙의 일이 염두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런 결과 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심한 정오심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즉 그에게 마르틴 루터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줄리앙이 득이양양하여 구사하는 저 악마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논리력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인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젊은 신학생 중에는 줄리앙보다도 살결이 곱고 그보다 더 미남자라고 해도 좋을 학생들도 몇 명인가 있었다. 그러나 줄리앙의 손은 더없이 희었고 신경질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결벽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장점은 하필이면 줄리앙이 들어간 이 우울한 신학교에서는 전혀 장점이 되지 못했다. 함께 생활하는 지저분한 시골뜨기들은 줄리앙을 아주 처신이 못돼 먹었다고 거침없이 공언할 정도였다. 이렇듯이 우리 주인공의 신변에서 일어난 온갖 불행담만을 늘어놓아서 독자들도 실정이 나서리라.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학우들 중에서도 특히 주먹이 센 놈들이 한패가 되어 줄리앙을 두드려 패주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할 수 없이 줄리앙은 쇠 콤파스를 무기로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다급한 경우에는 이것으로 해치울 테다 하는 것을 몸짓으로서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짓만이라면 가령 염탐꾼이 보고하더라도 말을 했을 경우처럼
저쪽의 안성맞춤 격으로 이용당할 우려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